저는 한국에 온 지 올해 이제 21년 됐습니다. 제가 97년 10월 19일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올해까지 이제 21년째 살게 됐는데 그동안 수많은 통일 정책들을 접했죠. 수많은 통일 전문가들을 만났고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자칭 북한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통일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3년 8월 10일에 그 대국민 시국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53년 7월 27일 그 한국전쟁에서 그 휴전협정을 체결했죠. 지금 이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꾸겠다고 문재인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죠. 그런데 8월 10일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산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더를 다시 찾고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추구했어야 할 통일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북한 공산학정 속에 남아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풍요에 쩔어가지고 남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공산 사상이 침투돼서 대한민국은 스스로 빗장을 열어 제끼고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하원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 휴대폰에 랭귀지를 초이스하는 여기에 한국어를 치니까 가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떠요. 문재인이가 얼마나 국제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의 에이전트 역할을 했으면 이 랭귀지를 초이스하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뭡니까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사라졌습니다. 지난 9월 22일인가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인가 열렸죠. 그때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뻔히 있는데도 북한 국가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대깨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찍는다. 예,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 그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에요. 대깨문. 이 대깨문이 지금 평화의 단금에 흠뻑 젖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이 평양에 끌려간 거죠.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가서 그 잘난 냉면 한 그릇 얻어먹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먹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냐고. 이런 멸시를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구구구 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인간이 왜 인간입니까? 자존심이 없으면 사람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 오직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북한은 평화를 원하고 있는지, 그러한 평화는 가능한지, 과연 북한의 김정은은 정말로 변화가 됐을까요? 이제 김정은이가 올해 3월 19일에 인민보안성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포고문의 기본 내용이 이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근절할 때 대한 건데, 여기에 이제 적발되면
처형하겠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포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가 뭐냐, 돈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이 없는 나라입니다. 재정만 있었죠. 재정만 있는데 북한의 은행에다 돈을 갖다 맡기면 돈을 안 줘요. 내 돈을 맡겼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통을 해야 되는데 돈도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장사를 갈 때 이 돈을 많이씩 갖고 가야 되는데 돈을 많이씩 갖고 가야지 배에다 띄고 가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또 가서 이게 칼침 맞고 이래요. 그러니까 막 다리에다도 막 감싸고 막 이렇게 이제 돈을 날르는데 갖고 가다가 들키면 그 돈을 먹는다 압수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지금 이게 그 장사를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유통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주로 사채업자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사채업이 없는 줄 아는데 북한의 사채업이 얼마나 가혹한지 아십니까? 연 이자가요 360% 이상이에요. 360%. 한국에서 66% 뭐 이러더라고요. 북한은 36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이 이제 그 사채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돈이 좀 많으니까 이제 개인 금융을 열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간부들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청진에 있는 사람이 평양에 이제 갈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돈주가 평양에 있는 돈주한테 전화해요. 야, 내가 아무개 이제 보내면 돈을 얼마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빈몸으로 가니까 죽을 염려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가서 안전적으로 돈을 받아서 장사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융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금융 네트워크를 따라서 정보가 유통이 또 되는 거예요. 북한은 뭐 요즘은 한국도 똑같지만 북한은 언론이 없잖아요. 언론이라는 거는 김정은의 홍보 수단일 뿐이지 실제 북한의 어떤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 중요한 정보가 금융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이제 불만 세력들이 또시 같은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은이가 이번에 3월 19일에 발표한 포고문에서 돈주들 돈을 다 국가은행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판떼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판떼기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대거리 장사라 그랬죠. 이렇게 물건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소매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차판떼기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다 압수해라. 그리고 북한은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랑 뭡니까? 이 생산수단을 다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데 북한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배를 이제 자기 돈으로 다 사요. 사든지 돈을 들여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이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국가기관에다가 이제 이름을 등록을 해요. 이 배를 등록을 하고 매달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등록비를 이렇게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이제 국가기관에서 몰수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나 무슨 또 이 자동차나 하여튼간 뭐 만드는 그 생산 수단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탈북자는 한국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 들여가지고 배를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국가가 등록했는데 나중에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후끈 달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탈북해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 중에는 사실 배고파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장사를 크게 하다가 몽땅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법적으로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없어요. 법에서 보장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끼살인이 나는 겁니다. 북한에 도끼살인 많이 나요. 돈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 장사들을 못하게 이게 북한이나 남한이나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북한도 이제 요즘에 보면 김정은이가 자기 측근들을 많이 숙청을 해요. 자기 측근들을 많이 숙청을 하고 이제 차판대기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장사 못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 장사 못하는 사람이 더 많죠. 차판대기 하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돈주가 더 많을까요? 돈주 아닌 사람이 더 많을까요? 돈주 아닌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돈주들을 잡아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없는 사람들은 이제 좀 박수를 치겠죠. 남한테 지금 똑같이 하잖아요. 그냥 재벌 때리고 그냥 뭐 좀 있는 사람들 계속 때려가지고 밑에 없는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북한도 이제 주민들이 장사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김일성이가 배급 줄 때는 먹기 싫은 옥수수밥만 계속 먹어야 되는데 장사를 하니까 일단 이팝을 먹어요. 이팝이 뭔지 아십니까? 쌀밥이요. 이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배급 탈 때보다 배급을 안 주고 각자 장사를 해서 먹고 사니까 아이들의 신장이 늘어나요. 이렇게 그중에 영양실조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 좀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예? 이렇게 하니까 신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 보면 큰 애들이 많아요. 배급 탈 때는 주는 것밖에 못 먹으니까 제가 논문을 쓸 때 보니까 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신장이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은 지금 평화를 하겠다고 떠들면서 뒤에서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사회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이 연방제 통일하게 되면 뭔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헌법에서 토지 국유화를 하겠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산권,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다른 게 뭐냐? 개인들에게 재산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재산권에 의해서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죠. 재산권 없어 보십시오. 예? 자유가 있겠습니까? 저도 문재인이가 주는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문재인 막 욕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문재인한테 배급을 타먹게 되면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 수 있겠어요? 당장 밥을 안 주는데. 북한 주민들이 배급을 안 탔기 때문에 맨날 김정은 좀 욕했죠. 근데 배급제가 되면 김정은을 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재산권의 기초가 뭡니까? 재산권을 기준으로 하는 게 토지 아니에요?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지 뭘로 기준으로 해요? 재산권이라는 게? 우리 옷 입고 있는 거 이거 재산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이 어쨌든 아주 사회주의를 지금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은 우리가 공산 식민지가 지금 다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최근에 강화문에서 밤에 투쟁하는 촛불들이 또 가득 기어 나와가지고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군조, 미국을 사망해 시켰다는 이런 군조 이런 걸 달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볼튼 보좌관님, 그 다음에 매티스 장관, 폼페이오 장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화형식을 해가지고, 교수형을 해가지고 화형식을 하는, 화형식을 해가지고 땅에다가 생매장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왜 해요? 이자들이 문재인 믿고 하는 거죠. 박상학 씨하고 태영호 공사를 무슨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지금 온데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통제하지 않습니다. 불법 난민들이 가득 들어왔는데 불법 난민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면 불법 난민을 반대하는 집회하는 우리들을 경찰이 통제하고 단속해요. 지금은 악이 정의로 선의로 지금 둔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대선한테 문재인이 당선되면 탈북자 3,000명 망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했냐?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조선일보 기자를 취재단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변들이 계속 탈북자 12명 그 종업원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뭘 했어요? 9월 달에 가가지고 9.19 그거 했죠? 9.19 그거 했는데 평양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예? 그러니까 남선 대통령이 와서 항복선언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선언 했죠? 문재인 뭐라 그랬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낸, 여러분들을 아주 치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새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그랬는데 그놈의 새 시대가 무슨 시대가 될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핵 포기한다고요? 문재인 거짓말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포기할 거면 왜 만들었겠냐고. 예? 그게 정답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그 핵을 만들었는데 왜 포기하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김정은의 속심은 이거죠. 자기는 종신직이고, 예, 그거는 임기가 없잖아요. 종신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약직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하원 중간 선거 한다면서요. 미국 중간 선거.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잘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선이 어려운 겁니까? 어쨌든 김정은이가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비핵화를 하긴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날 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겠다는 겁니까? 돈을 빌려간 놈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 죽는 날 돈 갚겠다. 그거 갚겠다는 거예요? 안 갚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지금 비핵화 한다고 대한민국의 대깨문, 제가 아까 얘기했나요?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 세력들이죠. 이 대깨문들은 지금 평화에 지금 젖어가지고 평화가 좋지 않냐? 뭐라고 말하면 전쟁하자는 거냐? 아니 그래서 이때까지 그 전쟁이 그래서 안 났습니까? 그래서 안 났습니까? 평화해서 안 난 겁니까? 지금 문재인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남북 경제 협력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개성공단 재개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 경제 특구 25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운영하는 매체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그 경제 특구 지역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경제 특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아파트들을 지었어요. 앞으로 이 경제 특구에 투입이 될 노동력들은 죄수들입니다. 그리고 간부들 중에 이제 잘못하게 되면 그 무보수 노동이라는 걸 시키는 게 있어요. 무보수 노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수 없이 가서 일을 노예 노동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25개 경제 특구에다가 이 죄수들을 다 밀어넣어가지고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컴은 다 김정은이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김정은이가 가져가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제협력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부려먹는데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치인들이 동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죄악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경제협력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경제협력 하려고 하는 기업과 개인은 무조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가지고 그런 기업은 망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기업이 존재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기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노예로 부림받는데 동조하는 세력은 기업이 망해야죠. 이 경제특구가 이게 또 되면 이게 개성공단 했었죠.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개성공단에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배급을 못 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32,000명의 탈북자들이 와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배급제가 마비됐기 때문에 일말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온 겁니다. 옛날에 배급제 할 때요. 통행증 없으면 못 다녀요. 통행증 없이 가다 잡히면 징역 가야 돼요. 제가 11살 때 외할머니 집에 가려고 역전에 나가서 차표 사러 나갔는데 부모가 없다고 차표를 안 팔아주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이나 감옥에 갔다 왔다니까요. 11살짜리 무슨 죄가 있어요. 차표 사러 갔는데. 그게 북한이었어요. 어른들은 저는 그때 한 달 간 거는 어린이니까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이제 한 달만 나왔지만 어른들은요 6개월 이상 강제노동을 가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이상. 그리고 심하면 몇 년 징역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통행 질서였어요. 통행 질서. 근데 배급 못 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막 증명서 없어도 사람들이 막 물어보면 어디가? 그러면 쌀 타러 가요. 그리고 배급자를 막 쌀자를 막 쳐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다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지킬만 해야 지키는 거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그 북한의 그 법이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32,000명이나 탈북해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배급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정말 자기 스스로 밥 벌어먹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게 미친 거예요. 자기 운명을 지금 문재인한테 맡기고 뭐 다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문재인도 미친 게 지가 뭔데 국민들의 전생애를 책임지겠다. 이런 어마무시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 운명도 제대로 못 책임지면서 누구 운명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예? 대한민국 청년들의 머릿속이 썩은 거예요. 왜 문재인한테 자기 운명을 갖다 맡겨놓고 해달라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것만큼 자기가 누리면 되는 거죠. 놀고 싶으면 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치과를 갔는데 치과 원장이 막 분노하면서 간호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실업급여를 타느라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전 대한민국에 정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지. 잘 사는 건 모르겠고 유지가 되는 거지. 다 남의 거 뜯어먹을 생각만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뭐 최근에 뭐 양심적 병역 거부요? 그럼 다 양심적 병역 거부하게 되면 누가 군대 갑니까? 지금 북한은 원산 갈마지구에 관광단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죄수들을 또 집어넣어서 형기 만기가 됐는데도 집에 보내지도 않고 거기다가 계속 이제 건설장에 동원을 시켰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관광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어디냐? 정찰총국이에요. 정찰총국. 지금 올림픽 한다고 왔다 갔다 했던 인간이 누구예요? 김영철
아시죠, 여러분? 김영철은 경찰청국장 했던 놈입니다. 지금 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이죠. 통전부 부장이 됐죠. 근데 그자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죠. 목함질의 사건을 일으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를 워커힐 호텔을 통째로 비워가지고 거기를 디렸던 거 아닙니까? 저는 SK 워커힐 SK가 하는 거라면서요. 그 워커힐 불매운동 해야 됩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 절대로 워커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망해야 되죠.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은 망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은 다 사업이 망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나쁜 짓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사업은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류의 번영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자기 돈이나 벌어먹겠다고 그런 깡패들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나쁜 짓거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김영철이가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고 이러니까 리성권이라는 놈이, 리성권이는 김영철의 밑에 있던 놈이에요. 그 놈이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기업인들 보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냐고.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구구구하게 있다고 온 대기업 청수면 뭐합니까? 다 나가 죽으라 그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말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장 그 사람이 예산위원장인가 그러니까 배가 나온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또 리성권이한테 가서 엄청 그 훈시를 들었더군요. 예. 통일부 장관은 3분 늦었는데 리성권이가 뭐라 그랬어요? 관점이 틀려 먹었으니까 늦게 온다고 이랬는데 찍소리도 못하다가 애매한 탈북자 기사만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빨리 책임지고 통일부 장관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국민을 굴욕스럽게 한 죄, 국격을 떨어뜨린 죄, 그런 자가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7월 말경에 문재인이 평양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했죠. 문재인이 평양을 간다 그러면 9월 9일에 갈 것이다.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9월 9일에 갈 뻔했는데 우리가 계속 떠들어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때 그 9월 9일에 평양 갔으면 진짜 더 안 되는 거죠. 그 김정은이가 올해 초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 그랬거든요. 언제 9월 9일에 선포하겠다 그랬어요. 사실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이 이제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았잖아요. 그거를 인정받게 한 자가 누구냐?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했잖아요. 올림픽을 틈타서 올림픽을 누가 유치했는데 진짜 무슨 대한민국이 힘들게 준비한 올림픽을 그런 나라 팔아먹는 데나 사용한 지금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폼페이오 장관이 8월 말에 평양 가고 그때 시진핑도 평양 간다고 9월 9일에 행사에 간다고 그랬고 이렇게 됐으면 그게 문재인 평양 가고 그랬으면 국제사회가 그냥 김정은을 인정해 주는 거였었어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그 방북을 캔슬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가 9월 9일에 못 가. 원래 물어봤어요. 그때 9월 9일에 오라고 북한에서 그렇게 요구했죠. 근데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못 가게 해가지고 못 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8일에 간 거죠. 그래서 가서 15만 명 모아놓고 했다 그러는데 지금 매스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려면요. 거기에 나가는 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카드 섹션. 북한에서 배경대라 그러는데 그 책 하나가 20kg가 넘어요. 그거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훈련하려면 다 국가에서 중립별로 오기 때문에 집에서 뭘 다 싸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할 때 몇 시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국도 못 먹게 하고 물도 못 먹게 해요. 화장실 갈까봐. 만약 경우에 화장실 좀 가야 되면 화장실 못 가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둘러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뭘 보라 그래요. 그렇게 인권 침해를 하는 건데 거기 가서 그 헬릴레에서 보고 그거 그렇게 합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북한은 지금 김정은의 요 속심이 최근에 이제 드러났어요. 우리가 요 특종으로 한 건데, 북한이 지금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올해에만도 특수부대를 10여 차례나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특수군의 전력이 강화되어야 경제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래서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가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전쟁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원들의 전투 성과에 따라 포상휴가를 보내라 해서 지금 포상휴가를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대 실전 훈련이 매해 실시가 되는데 올해 1.5배나 특수훈련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사방의 건설을 지금 펼쳐놨는데 미처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이 120만이죠. 120만 중에 특수군이 아마 15만에서 20만 정도 될 거예요. 이거 빼고는 이제 다 지금 건설장에 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호위천국이라고 있는데 이게 김정은을 이제 호위하는 이런 호위천국이 한 20만 명 되는데 여기도 이제 다 건설장에 배치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요즘에 호위천국을 사망천국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은은 이게 국제사회가 핵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싱하고 있기 때문에 핵보다는 아마도 게릴라 이게 폭풍군단인데 이게 이름이 폭풍군단인데 이 폭풍군단은 어떤 군단이냐? 자살테러 특공대예요. 자살테러 하는 특공대. 옛날에 여러분 김신조 씨 아시죠? 그 김신조가 있던 부대가 변경돼가지고 폭풍군단이 된 거예요. 자살테러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 DMZ 거기 지금 병력 다 철수했죠? 거기 어느 날 수구먼이 내려와가지고 민간인들 속에 끼어가지고 미군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나 이거 테러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반미 이 분위기를 확산시켜가지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야 빨리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리고 대기업 청수들을 가서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김정은은 어떤 자입니까? 뭐 아주 괜찮은 놈이라고 지금 막 칭찬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인가? 그 사람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도 정신머리가 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형을 말레이시아의 공항에서 백주대낮에 독살한 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엄청 훔쳐다가 돈 많이 뽑아갔어요.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 김정은이가 사이버 테러 전사들을 엄청 포상을 했어요. 돈 안 따오면 포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요일 날 보도했는데 항병서 씨, 김정은의 2인자 항병서 씨가 지금
이번에 10월 달에 숙청이 됐다고 해요. 그 군수 이분이 이 황병서 씨가 이 무기 만드는 군수공업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한테 엄청 야단을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숙청이 됐다는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 많은 주민들이 배급제를 원하지 않아요. 장마당에서 살기를 원해요. 장마당에서 장사해 먹기를 원해요.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장마당에서 장사만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의 장사가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을 아예 사람으로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북한에도. 야구 조그만 새끼 뭐하지? 막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옛날에는 많이 잡아갔는데, 지금은 잡아가지도 않는데, 요즘은 말을 잘못하면 또 정치범으로 잡아간다고 합니다. 감시가 엄청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어디에선가 김정은에게 돈이 조달이 됐고, 그 돈에 의해서 지금 그 간부들이 이제 돈을 받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통제하는 데서 통제도 안 하고, 아까 떠드는 거 보셨죠? 예. 이게 다, 모든 게 다, 엮이잖아요, 살다 보면. 예. 그런데 지금, 통제가 엄청 심해졌고, 평양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서 정치범으로 지금 많이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건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그래서 평양에서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지금 시진핑이가 4번 만났나요? 3번인가 만나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만나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위신이 부쩍 올라갔어요. 또 11월 달에 푸틴 만나러 간다 그러대요. 그래서 김정은이 바라는 거는 지금 대북 제재 해체입니다. 해제. 정전선언을 왜 그렇게 떠들으느냐? 정전선언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해체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대북 제재를 해체해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얼마나 문재인이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확실하게 했으면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가서 하는데 거기 북한 국가가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를 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어를 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나오니까 이게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탈북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받아주지를 않는데요. 유엔에서 난민 자격을 다 받았는데 한국 정부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와 있는 탈북자들도 지금 북한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이건 이제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어떤 탈북자 단체를 통해서 북한으로 여행 가는 탈북자들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갔다가 제대로 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남북한 간에 이 긴장 상태를 이제 무너뜨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적으로 좌우 합작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좌우 합작을 하면 분명히 우익이 망합니다. 장개석 국민의 정부하고 모택동하고 공산당하고 좌우 합작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모택동이 이겼죠. 예멘이라는 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라졌는데 사회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로 갈라졌는데 91년도에 연방제 통일을 했잖아요. 평화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한 이후에 지금 예멘은 27년 동안 계속 지금 내전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예멘 난민이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올해 2월 달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700만 명이 아사 상태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사 상태. 대한민국의 연방제 통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돈 많은 부자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깡패가 이기죠. 예? 돈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뭐 돈 많으니까 뭐 우리가 저런 거 하나 못 이기겠어. 저런 거 하나 못 이기죠. 정신머리들이 없어요. 저는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자유진영에서는 통일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통일 얘기는 주로 누가 해야 되냐? 좌파 세력들이 한 거죠. 그래서 뭐 북한 바로 알게 한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통일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좌파 국가를 만들어서 공산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됐느냐? 우리 때문에 된 거죠. 2010년이었나요? KBS에서 통일 대토론회를 하는데 통일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북한에 지하자원이 수천조 원어치가 있는데 통일이 되면 이게 다 우리 거가 되니까 빨리 통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자원 팔아먹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의 그 노동력은 싸구려 노동력이기 때문에 통일되면 북한 노동력을 우리가 싸구려 노동력을 부려먹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들려요? 야, 저 남수성 것들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안 들리겠어요?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산 학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지역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싸웠어야 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나오는 대통령마다 뭐라 그럽니까? 통일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통일 편익이 어쩌고 저쩌고 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을 능력했죠. 짓밟아버렸죠. 그러니까 뭡니까? 70년 동안이나 이 체제에서 살았는데 요즘에 뭐라 그래요? 문재인이? 무슨 내년 3월 달에 3월 1일이 뭐 건국절 100년이라고 이제 떠들다가 요즘에 쑥 들어갔어요. 그거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1919년으로 하게 되면 북한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혁명투쟁에 나선 거는 1926년 10월 17일 타도 제국주의 동맹 투드를 결성하실 때부터 혁명투쟁에 나섰다 그랬는데 김일성이 19년도면 7살이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냥 북한하고 같이 한다 그랬다가 이제 특집으로 들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뭐 개천절을 건국절로 만든대요.
아니 개천절이 건국절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자들이 건국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노느냐?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70년이나 살았는데 지금도 건국절도 모르는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머리에 이게 아메바도 이제 70년이나 살았으면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지지율 떠들어요. 지지율이 뭡니까? 지지율이 밥 먹여줍니까? 북한에서 300만 명 굶어 죽을 때 김정일 지지율 얼마였습니까? 100%였어요. 100%. 그럼 지지율이 높으면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홀로코스트 그 만행을 저지를 때 히틀러 지지율 얼마였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햇볕 정책은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남한에서 햇볕 정책할 때 북한 주민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한에는 태양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태양이. 19세기 태양 김일성 태양, 20세기 태양 김정일 태양, 저 21세기 또 뭐 이거 하나 또 더, 그때는 김정은 안 나왔을 때니까 이 태양이 두 개에다가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는 태양이 3개씩이나 들러붙어가지고 지금 너무 뜨거워서 농사도 안 되고 풀도 말라 죽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남조선에서는 햇볕까지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게 북한 사람들이 절규예요. 절규.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정권에게 돈을 주면 북한의 시장이 탄압됩니다.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민간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떤 때 가면 야, 북한 사람들 이렇게 굶어 죽는데 왜 아무것도 못해?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그 좋은 헌법도 갖고 있고 그 자유도 많은데 왜 문재인 저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깜짝 못하고 있어요? 공권력을 빼앗기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4월에도 미국에 왔었고 6월에도 이제 미국에 왔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기만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내전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내전을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가 없었던 단 한 가지 차이 때문에 북한 주민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보다 20배나 못 사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원래 해방되실 때 북한이 남한보다 3배 잘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20배 못 살고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한 5년 지나니까 정말 북한 사람들이 불쌍한 게 굶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가장 불쌍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화나면 화낼 줄 알고 잘못된 거 보면 말할 줄 알고, 이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은 화나도 말도 못하고 300만 명이나 굶어 죽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조용히 굶어 죽었잖아요. 이게 평화라면 평화일까요? 평화가 뭡니까? 이 리성권이가 그렇게 자존심을 빡빡 긁어내는 아무 개소리나 막 해도 그냥 구구구구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평화입니까? 깡패에게 굴종해서 깡패가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평화냐고요.
저는 21세기 세계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선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국격도 무너지고 국가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짓밟히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가끔은 목사님들한테도 정말 목사님들한테 섭섭해요. 저희들이 교회 다닐 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이 기독교 선교단체가 가짜뉴스 공장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왜 말 못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못해요. 목사님들이 왜 평양에 쫓아가요? 오라 그러면 갑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신념이 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였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쭉 하면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아무나 감옥에 잡아가요. 아무나. 그렇게 평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김정은 그 살인마하고는 껴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왜 감옥에 잡아놓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런 야만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죠. 저는 미국에 계시는 우리 재미동포 애국자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에, 미국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야합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대북 제재를 다 걸어라. 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어서 다 망하게 해라.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공산당 사탄의 노예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지금 참으로 어렵게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번에 왜 미국에 왔느냐.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무서워가지고 통장 계속 계좌 추적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못 내요. 낼래도 계좌 추적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은 해야 되겠고, 가끔은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하고 싶고 막 이렇지만 저희들까지 안 하면 북한의 이 내부 소식을 누가 전달해 주겠어요? 해주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북한 내부 소식을 자꾸 전달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도 바로 가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신념 하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그런 이 정보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자유만만. 자유만만이 뭐냐? 자유를 위해서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기부하는 10,000명의 회원을 만들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리버티 10 정도가 되겠죠. $10, 10,000. 예. 그래서 그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저희들이 기어코 북한의 저 공산 왕조를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2002년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그분께서 준비가 됐느냐 이런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그 외삼촌께서 우리 때문에 지금 수용소에 끌려가셔가지고 한지에서 오래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6.25 전쟁 때 그 소대장이 이거를 달고 낙동강 전선까지 왔던 인민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군인으로 봉사하신 그분을
김정일은 우리가 탈북하는 걸 그분이 모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탈북했다고 그분을 정치범 수용소에 끌어다가 한지에서 얼어서 돌아가시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소식을 받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니 나도 알고 있는 북한의 소식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데 나 같은 냉혈 인간도 그 사람 불쌍한데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막 하나님께 한번 대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준비가 됐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저는 살아가는 동안에 늘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핵이 터져서 우리가 참으로 위기에 빠졌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 애국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다 장악됐죠. MBC 시청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1% 조금 넘어요. 그거는요, 그냥 켜놓는 게, 이게 그냥 켜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당 이런데. 그걸 때문에 1%래요. KBS도 똑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TV를 안 봅니다. 뭘 보느냐? 유튜브만 봅니다. 근데 이 유튜브도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아니, 구독자 수가 올라가면 조금 이따 보면 막 쭉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릭 못하게 이렇게 조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구글 코리아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0몇 개를 다 지워버리라고 협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이제 제대로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의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애가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정책발전협의회 부위원장이 됐어요. 작년 9월에. 그럼 이거 다 장악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유튜브를 지금 믿고 사람들이 이 집회하는 거 유튜브 아니면 어디서 알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이제 이거 유튜브를 계속 가짜뉴스라고 지금 또 그러잖아요?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까? 강흑병 촛불. 가짜뉴스 아닙니까? 근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강흑병, 내 성성 구멍 탁 뚫린다 그러더니 구멍 뚫린 사람 한 명 있어요? 앞장서서 강흑병 촛불을 앞장서 선동했던 김미아는 미국산 소고기를 파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드 배치할 때 전자기파, 사드 배치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자기파를 다 죽는다 그랬죠? 휴대폰 전자기파보다 더 약한 전자기파를 그렇게 뻥친 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뻥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 보고 가짜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뭉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 6월 23일에 자유통일 칼리지를 개설을 했는데 56명이 모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뭐냐면 친구들하고 다 끊었대요. 수십 년 동안 만났던 친구들을 다 끊었대요. 왜 끊었냐? 안 맞으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를 부정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튜브만 열심히 보다가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정에 와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동지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모였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2016년 11월 6일 날 서울역에서 처음으로 태국이 집회 했거든요. 미수바 구국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야 된다고 떠들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시장경제는 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 우파인데 시장경제를 빼고 말하라는 거예요. 시장경제를 빼면
민주주의가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시장 경제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색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배우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아주 미미하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나도 위대한 대통령, 너무나도 훌륭한 대통령을 만나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비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그냥 공짜로 받다 보니까 이게 비싼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번영과 풍요의 가장 기초가 뭐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였죠. 거기에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체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공짜로 들여다 보니까 이게 소중한 건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건 좀 사실 몰라요. 그죠? 공짜로 주면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줄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탄핵이 터져가지고 어이쿠 막 놀라가지고 뛰쳐나오니까 지금 정신이 막 없어가지고 그래서 분열도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오면 왜 한국의 태극기 집회는 합치지 못하냐.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왜 갑자기 불이 붙으면 막 놀라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지금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미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사법부가 다 그쪽 편이라서 뭐 믿으면 안 가지만 어쨌든 여적죄죠. 나라를 지금 이게 국기를 문란시키고 이게 뭡니까? 예? 여적죄로 지금 고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엊그저께 이제 누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비상시국인데 빨리 와서 뭘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좀 간다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피로써 피를 흘리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꼭 지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기회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싸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각성해서 이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는 이 좌파 세력, 종북 세력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좌파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다 보니까 속힌 거죠.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싸우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국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계시는 우리 재미 동포 여러분께서 이 저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싸우는데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 소중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